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응급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있죠. 당시에 의사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신 의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활동 또 응급활동을 한 것을 놓고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시에 신영현 의원 저희도 뉴스와이드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빠른 수습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놓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에 가서 뭐 그래도 한 명의 이 응급 환자라도 더 살리겠다. 집에 있을 수 없다. 빨리 내가 가가지고 나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중간에 재난 응급팀의 차량을 좀 나 얻어 타고 갈 수 있냐? 이게 하는 선한 의지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신현영 의원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뭐 그런 어떤 초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고 사실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참 잘하셨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코로나가 대구에서 초기에 확 퍼졌을 때 동산 의료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안철수 의원도 갔어요, 전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 이제 DMAT가 구조 차량과 달리 이제 긴급 의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의사, 간호사 등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 의료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DMAT가 왜 출동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응급 의료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지금 신영 의원이 결국 이제 명지대 병원에 DMAT를 감으로써 그 명지대 병원이 현장에 출동 시간이 늦춰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명지대 병원 DMAT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신현영 의원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승했냐 하니까 그걸 이제 말할 이제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조금 이제 회피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보도는 또 치과 의사인 또 남편하고 이제 같이 가고 이런 어떤 부적절한 해명을 통해서 신현영 의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쇼를 하기 위해서 그거 같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의지가 이제는 쇼를 위한 것으로 이제 다시 뭔가 바뀌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신영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맷이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맷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맷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대한 의사로서 최대한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구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인터뷰고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신의원이 현장에서 15분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의원이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게 실적으로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조금 전에 신은 인터뷰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고죠. 예.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그래 동행을 했으니까 DMS에 타는 게 뭐 잘못이냐 예.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DMS를 타서 DMS이 현장에 그만큼 30분 정도 더 늦어졌다는 것은 그 DMS 팀에 있는 응급의료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뺏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의사로서 DMS 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어떤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떤 문제의 어떤 본질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생각이 좀 복잡합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분향소를 가고 싶어서 가는 자발적으로 가서 추모하는 그 분위기와 반대쪽에서는 분향소를 부셔버리고 싶은 분위기,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분향소 부숴버리자 저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극히 일부시고 대통령께서도 분향소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에 모든 병원을 다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애도를 하셨고 예. 뭐 저희 당의 뭐 의원들도 어떤 분들도 계속 며칠 동안 애도를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비극 사고에 대해서 정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하는 게 전반적인 그런 거고요. 일부 진짜 우리 특히 지도층일수록 좀 이걸 정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예. 또 유가족들에게 또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자체도 극히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저희 대다수의 어떤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런 걸까요?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 뭐 근거는 없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물어본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윤 대통령에게 가끔 전화 통화하시는 홍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두 분의 근데 얘기가?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예. 들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통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맞아요? 두 분의 해석과 이 주관적 생각이? 뭐 그 유승민 의원하고 관계가 그렇게 뭐 썩 뭐 좋지는 않은 거는 뭐 다 사실인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그 책임 당원이 80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함부로 그 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바꾸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전대 룰을 가지고도 여론조사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지지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뭐 하면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대 룰을 바뀐 배경은 저희가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때는 2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9만 80만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구성을 보면 20대, 30대, 40대 당원이 지금 3% 됩니다. 지금 저희 그 유권자가 20대, 30대, 40대가 41%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는 TK가 전체의 한 30% 됐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대별로나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 우리 국민들과의 어떤 생각과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과정을 좀 일부 좀 거쳐서 지금 전대룰을 지금 바뀌게 된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TK 편중에서 이제 전국화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내각에 있는 세 분의 장관들이 당 대표에 나오게 되면
설 연휴를 전후로 개각이 있게 되고 이상민 장관 교체 얘기까지 맞물려서 큰 폭의 중폭 이상의 개각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저분들이 지금은 다 그냥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들 장관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저는 현직 장관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선을 그었고, 예.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도 지금 화물연대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예.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관을 개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이야기라고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나경원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출산위원회 그거는 이제 공직 맡으신 얼마 안 비상임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실 수 있고 예. 현직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인 출신 원내외 쪽으로 조금 좁혀져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내려주셔.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하고 또 체감하는 것과 실제 숫자는 조금 조만간에 우리 시차가 전재수 있으니까. 의원님이 좀 규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당 의원들을 이게 조작이라는 게 통계 조작이라는 게 숫자를 뭐 이렇게 잘못 입력을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소득 분배적인 면에서는 2018년도 5월 달에 1, 4분기를 하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16%로 올렸는데 오히려 최하위 20%가 마이너스 소득 8%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렸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예를 들면 작은 소규모 어떤 가게나 이런 데서 고용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 이념에 경도된 어떤 정책을 이제 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이제 8월달에 통계청장을 강신욱 청장을 바꾸면서 강신욱 청장은 서울대에서 막시점 석박사를 이제 전공하신 분인데 그 항수경 청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좀 우시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본을 바꿨어요. 표본을 이제 20% 최상위 20%부터 최하위 20% 이렇게 되었는데 그 황수경 청장 때보다 강신욱 청장 때니까 최하위 20%를 마이너스 7% 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는 4%씩 조금씩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최상위와 최하위 간의 소득 격차가 5배인데 강신욱 청장 딱 들어오니까 4배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쪼갰기 때문에 완전히 표본을 바꿔버린 거죠. 표본을.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도 이제 지출 소득을 합산해서 적용을 해버립니다. 부동산 통계도 마찬가지인 게 전지수 의원님 말씀처럼 보는 분야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보는 분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은 매매 지수고 또 뭐 예를 들면 KB는 호가 지수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7% 부동산 올랐다고 했는데 심지어 경실련조차도 78% 올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을 표본에서 제외했다. 이런 설이 지금 설득력을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 조작이고 결국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덮기 위한 국가적 범죄고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표본을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쪽에 그렇습니다. 있는 표본을 더 많이 가져다 썼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표본을 바꾸면은.